자, 그럼 이번 탄핵 정국 어디로 향해 갈지 우정화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가장 큰 관심사 당연히 탄핵이 통과될 것이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이 당론으로 반대를 정했는데 통과 가능성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거듭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탄핵안이 통과가 되려면 300명 의원 중에서 200명 이상이 찬성을 던져야 합니다. 범야권이 192명이니까 전부 이 찬성표를 행사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선 이탈표가 최소 8표 나와야 합니다. 네. 앞서 지금 계속 보도를 해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를 정했어도 단일 대우를 흔드는 변수가 지금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금 고민이 깊습니다. 네. 자, 경우의 수를 좀 따져보자. 간단하게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통과될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과거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를 좀 돌이켜 보겠습니다. 이 국정조사와 또 특검 수사까지 해서 전국의 주도권이 말 그대로 이 야권으로 완전히 넘어갔었습니다. 결국 헌재가 탄핵을 인용 결정을 했고 조기 대선까지 실시가 됐는데 사실 당시에 여권이 제대로 힘 한 번 못 써보고 정권을 내줬습니다. 이번엔 이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죄 혐의로 대통령 탄핵 정국이 벌어지고 있죠. 야권은 대통령 탄핵과 함께 내란죄 혐의로 이 특검 수사도 동시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다수의 의원들은 이대로 이 탄핵안이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과거처럼 이 헌정 중단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 다음에 이제 헌재로 가지 않습니까? 그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네, 이 대략 180 이내의 결론을 내야 합니다. 절차를 좀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만약 통과가 되게 되면 이 소추위원인 정청래 이 법제사법위원장이 이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심판을 청구를 하게 되는 거고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현실이 된다면 헌정 사상 이 세 번째 탄핵 심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헌재가 이 3명이 공석인 상황이죠. 네. 결국에는 지금 6명이 이 심리를 하게 된다는 건데 헌재법상 문제는 없다는 게 지금 일단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네, 얘기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네. 탄핵안 통과는 이 지금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추가 선임이 지금 안 된다면 6명 재판관, 지금 재판관 모두 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 6명 구성을 좀 살펴보면 이른바 이 보수, 중도 성향이 4명이고 진보 성향이 2명입니다. 헌재가 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앞서서 있었던 2차례 탄핵 심판에서는 결론까지는 180일이 안 걸렸었습니다. 네. 자, 그럼 만약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그다음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네, 이 부결이 되면 야당은 또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서 탄핵안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될 때까지 한다 이런 거죠.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동시에 이날 표결이 됩니다. 10일에는 대통령 등의 내란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상설 특검법도 표결을 한다는 예정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또 위법성을 부각을 시키면서 최대한 좀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서 이걸 통해서 여당 의원들을 압박한다는 전략입니다. 이 밖에 또 김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이른바 쪼개기 상설 특검 또 여기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까지 해서 결국에는 이른바 이 전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